신금, 신시 3시부터 5시까지 오후 시간대, 신월, 음력 7월로 초가을, 서쪽 방향, 원숭이, 인간 같기도 한 동물로 변화무쌍하고 진지한 면이 부족하며 임기응변에 능하고 예민합니다. 때로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불안정한 동물입니다. 초가을이 됩니다. 실제로 음력 7월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입니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고 음양오행설에 바탕을 둔 사주명리학은 24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매월과 계절을 구분하기 때문에 초가을이 됩니다. 초목의 입장에서는 꽃이 지고 실제의 결실이 시작됩니다. 인간적 입장에서는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청년기를 지나 한 번쯤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는 중년기에서 장년기로 접어드는 시기를 뜻합니다. 신금은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으며 가공되거나 재련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쇠붙이와 바위 등을 말합니다. 크고 단단하면서 겉으로는 습기가 없어 생명체가 생존하기에는 부적절한 고체 등의 물체를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가지 의미를 인간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인간입니다. 단단하고 고집이 세고 의리가 있습니다. 결과를 중시하고 현실적이며 물질을 중시합니다. 변덕이 심하고 타인을 억누르려는 습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주가 탁하면 신경질적이고 불안정하며 원칙이 없습니다. 재주가 많고 순발력이 있어 보입니다만 아집으로 인해 실패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가정적이지 못합니다. 천간의 경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10월이면은 입추입니다. 입추, 가을이죠. 가을. 그러니까 요 신금은 요 속에 신경, 임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건 요 속에 임수가 들어있어. 그래서 금생수 이렇게 할 수 있는 금이에요. 다음 달 유금은 물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입추니까 5월, 미월, 신월. 그러니까 양세계, 음세계 이렇게 천지가 음양이 3개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5월 달부터 양이 많이 지금 양기운이 많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기운이 이렇게 이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신월이면은 입추가 되니까 서서히 천지가 좀 냉기운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냉기운이. 근데 미월달도, 아니 7월달도 아직은 더워요. 미월달에 이 더위가 아직도 7월달까지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천지 기운으로 봐서는 음기운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 신금은 저거 자수를 만나면은 요 신중에 임수가 있으니까 요 자수를 만나면 요거 요 진이 없어도 이거 수국을 형성돼요. 그러니까 요 신금이 기운이 많이 빠지는 거지. 이게 요 자수는 힘이 강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수국을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축기신계. 신경임무.
신금은 축토를 만나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여름, 봄, 여름에 만나면은 토생금이 되죠. 이건 토생금. 요 신금이 기운이 이제 강한데, 그러나 이 축토는 뭐에 고냐면 금에 고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신금은 요거 축토를 보면 이 곳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창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못 나오면은 요거 만약에 내 사주에서 이 금이 꼭 필요한 건데 축이 와가지고서 이걸 집어 넣어가지고서 나올 수가 없다. 이랬을 때는 요게 이제 무력해지는 거죠. 힘이 없어지는 거야. 이게 이제 여름 같으면 이게 토생금이 드는데, 그러나 금의 고기 때문에 주위 환경을 이제 잘 봐야 되고요. 인목을 보면 요 인 속에는 인과 병모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신중에 경금하고 간목하고 갑경충 이거 부러져요. 인목이 부러져. 갑경충, 병림충 요거 병호가 꺼져. 그러니까 만약에 내 사주에서 인목이 아주 꼭 필요한 경우에 신금을 만나서 이렇게 충되면은 아주 안 좋은 거지. 이게 깨지는 거니까. 그런데 요것이 이제 흉일 때는 그 신금을 만나서 충에서 깨갖고 이 속에 간목도 깨버리고 병화도 깨버리니까 그때는 길한 거지. 그래서 이게 길이냐 흉이냐에 따라서 일단은 요 신금을 만나면 인신충이야. 그래서 이게 깨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흉이면은 요 신금이 와서 이걸 없애버리니까 좋고, 이게 내 사주에 꼭 필요한 글자라고 하면은 이것이 와서 이거 깨버리니까 요 아주 흉한 거지. 자, 묘목을 보면 묘울갑이에요. 이 신금을 보면은 요 묘 중에 을목, 을경합 잡아서 이게 작용을 못해. 이게. 그래서 요 묘목은 신금을 보면은 이게 길하면은 신금 보아서 을목이 잡히니까 흉하고, 흉하면은 여기 와서 이걸 제거해 주니까 길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요놈하고 만나서 인목하고 묘목하고 만나서 길이냐 흉이냐를 따져봐야죠. 요 진토를 만나면 진무계열이에요. 진무계열. 그래서 요 진은 수의 고야, 물의 창고야. 그래서 요거 신금을 만나면은 요렇게 해서 신자진 수국이 되는 거예요. 신자진 수국이 된다. 여기 축축한 습토고 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신금도 임수 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신자진 수국돼서 수 기운이 많아진다. 그럼 수 기운이 많아질 여름에 막 너무 사주가 불이 많아, 뜨거워. 그럼 이럴 때는 그 신진이 만나면은 존작용을 할 수가 있죠. 자, 겨울인데 사주가 너무 한냉해. 그러면 요거 신금의 진토가 와서 신자진 수국하면은 더 한섭을 조장하니까 그때는 흉한 것이고, 이렇게 이제 봐야 돼요. 사화, 사, 병, 경무가 있어요. 요거 사화는 잘 봐야 돼요. 주위 환경에 물이 많으면 물로 가고, 금이 많으면 금으로 가고, 이렇게 그 주위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요거 신금이 있어갖고 사화가 만났는데, 주위에 금기운이나 수기운이 많다. 그럼 이거 물로 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사실은 합수야. 이렇게 합해서 물로 간다. 자, 오화를 보면
오정지병이 들어있어요. 신경, 임무가 들어있어. 자, 오화가 병정이 이렇게 있는데 주위에 목화 기운이 많으면 이건 하급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주위에 금수 기운이 많으면 신중에 임수가 있으니까 수국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오화와 신금은 이쪽에 불이 맞냐, 이쪽에 금수가 맞냐, 이쪽에 목화가 맞냐에 따라서 하급금이 될 수 있고, 또 이쪽에서 금생수 수국화가 될 수도 있어요. 주위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자, 밑을 보면은 여기 미기을정이요. 미기을정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요 신금은 요 속에 경금이 있어가지고, 이 미는 이게 목의 고예요. 목의 창고야, 이게. 그래서 목의 고 그래. 목의 고인데, 요거 을목을 요 경금이 을경을 합 이렇게 잡힐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잡힐 수가 있고, 요 신금이 있으면은 여기 임수가 있으니까 이게 조토인데, 뜨거운 토인데 물이 스며들어서 이 토가 축축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 신금은 경금이 미중의 을목 요거 씨앗을 갖다가 딱 잡아가지고서 작용을 못하게 하니까 요 미토는 요 신금한테 기운만 뺏기기 위해서 토생금에서 신금을 도와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목의 코는 경금한테 잡히고, 그러니까 미토는 요 신금을 보면 내가 많이 힘을 뺏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신금을 보면은 금기운이 너무 강하죠. 그러면 금기운이 너무 강하면은 너무 강한 뭐든지 중도를 벗어나면은 길하게 작용을 안 해. 그러면 이렇게 신이 이렇게 있으면 이건 이제 너무 기운이 강해서 형작용이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유금을 보면 유신경. 요거 유금은 똑같은 금은 금인데 이건 물이 없어. 그러니까 요 유금은 신금을 보면은 좋아해. 왜? 나는 물이 없는데 요거 신중에 물이 있으니까 요런 걸 갖다 지가 목욕을 하거든. 씻는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제 유금은 요 신금을 보면은 좋아하는 입장이고, 요 신금 입장에서는 내가 요놈한테 도움만 주고 돌아오는 것이 없는 입장이 될 수가 있어요. 술무 정신. 요건 이제 이게 술토가 요 신금을 보면은 요 속에 신금의 임수가 있는데 이 술토가 바싹 말린 토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해서 화로와 같아. 화로불과 같아. 근데 신중에 임수하고 정립 합을 하죠. 정립 합을 하니까 요거 신중이 이 신금이 술토로 이렇게 있으면은 금생수가 잘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금생수 수생목으로 가야 하는데 잘 안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이제 요거 술토는 신금을 보면은 임수가 있으니까 너무 조열한 토, 물기가 하나도 없는데 조금 축축한 스며드는 그런 기운은 있죠. 해수를 보면 해임, 간무. 요 신금이 요거 해수를 보면은
나도 이제 임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임수가 강하게 있죠. 그래서 신금 입장에서는 해수를 보면은 내가 깨끗하게 씻고 그 식재까지 요 재성까지 금생수 수생목까지 이렇게 가죠. 그러면은 뭔가 요 신금은 해수를 보면은 뭔가 내가 노력하고 뭔가 이렇게 취할 것이 있다, 이렇게 보죠. 이런 생각, 기지까지. 그 다음에 신월의 목의 상태, 목의 기운은 신월에 와서 더 이상 버틸 필요가 없고 그럴 만한 힘도 없습니다. 이미 목, 기는 미토 창고에 깊숙이 저장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신월에 태어난 나무의 사주라면 뜻을 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보다 날카로운 금기운에게 손상되지 않도록 불로써 방어벽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목이죠? 네. 자, 내가 신월달에 간목이나 을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신월달이니까 금기운은 강한 거야. 요거 신월이니까 금기운은 강하고 목기운은 이제 절지에 들어가는 거지.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절지에 들어가. 그러니까 봄, 여름부터 목이라고 하는 생명이 이렇게 이제 성장을 했는데 이제 가을이 들어가니까 성장보다는 뭐예요? 이제 가을이란 말이에요. 신월이면. 신월이면 가을이니까 성장보단 열매를 익혀야 된다. 열매를 익혀야 돼요. 그래서 이 가을에 가을에는 열매를 장마가 지면 안 되죠. 가을에 장마가 지면은 봄, 여름 시작한 농사 지은 거 다 태농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가을에는 임수, 개수가 너무 많아가지고서 장마지면 폐농되는 거야. 폐농. 그래서 요 가을부터는 이 화가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수확을 5말 할 수 있고 10말 할 수 있고 10가마를 할 수가 있는 계절이다. 그리고 이제 목은, 간목은 가을이면은 이제 봄, 여름서부터 가을까지 오니까 이제 이거 이제 대들보예요. 큰 나무가 된 거야. 큰 나무가 돼서 이제 큰 나무가 됐으니까 요때에 이제 더 크는 나무가 요걸 재료로 사용하는 나무가를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가을에 충분히 화도 있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아직 화도 있고 수도 있으면 이 사주가 말하자면 가을 날씨가 좋은 거예요. 좋은데 금생수 수생목으로 가니까 요것은 재료로 쓰는 나무가 아니고 더 키울 나무다. 키울 대들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을목은 자기 계절이 봄, 여름이에요. 봄, 여름이니까 그러면 이제 가을이면은 을목은 물이 많이 필요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을목은 뭐 이제 가을이면 뭐야 이거? 예? 꽃나무, 코스모스, 진달래, 개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날씨를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신월의 화의 상태. 신월의 화는 자기 계절이 아니니 목에 도움이 없다면 힘겨워 피곤할 겁니다. 그러나 신월의 금이 왕성하니 나무가 상하기 쉽다 하겠습니다. 목이 없는 불은 활동할 시기가 아닌 것은 물론입니다. 자, 신월달에 화면은 병화, 정화죠. 그러니까 요 병화는 태양이다 말이에요. 태양. 그 자기 계절이 봄, 여름이야. 요 정화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계절이 가을, 겨울이야. 아무튼 요 신월달이 되면은 화는 봄, 목, 여름, 화 요때에 가장 힘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금기운이면은 가을이란 말이야. 가을이면은 병화, 정화는 힘이 약해지죠. 이제 약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신월달에 금은 강한 거야. 요거 신월달이면 이때 금은 이제 자기 계절에 온 거예요. 금은 왕한 계절에 온 거야. 그러니까 금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을 갖다가 내가 녹여서 그릇을 만들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힘이 있으려고 하면 이 병화정화가 뭐가 있어야 돼요? 연료를 부어줘야 내가 계속 연료를 넣어줘야 이게 하급금을 하지. 그래서 이때 목으로 목정화를 해줘야 내가 약한 계절에 연료를 계속 넣어줘야 내가 힘을 받아서 요 만약에 경금이 강하게 있다고 하면은 이걸 녹여서 내가 그릇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요 가을에는 물보다는 화 기운을 있어야 금 기운을 갖다가 그릇도 만들고 열매도 내가 숙성시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신월에 토의 성분이 많은 사람이라면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토가 허약하게 짜여진 사주라면 좋은 작용보다는 나쁜 작용을 더 염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월 속에는 무기토가 있으므로 원만하면 토의 성분이 생동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월의 토는 좋은 쪽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 신월달에 무토 기토인데 요 신월달에는 장마지면은 안 되거든요. 폐령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신월달에는 임수나 개수가 강하면은 이게 가을장마거든. 가을장마 되면 폐령이다. 그랬을 때는 요 무토, 내가 무토일 경우에 내가 이러한 가을 장마를 내가 다 제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을에도 요 임수 개수가 10월이니까 이 임수 개수가 힘이 강해요. 이게 금세 금생수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나도 화생토를 받아야 나도 신왕하고 쟤도 왕하고 그러면 내가 신왕 강한 기운을 가지고서 요 가을 장마를 제거하고 화로서 조우를 해야 사주가 길하게 된다. 이렇게 보죠. 다음에 신월의 금이야말로 자기 정성기를 맞이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여름 내내 불에게 시달리면서 속으로만 성장해왔던 에너지를 능력껏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자기 금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신월이면 이 금이 이제 몇 월 달부터 금 기운이 자라냐면은 4월 달부터 자라는 거예요. 4월 달. 그리고 사병 병무 요 경금이 4월 달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 금은 4월 달. 그러나 이제 불기운이 강하니까 금이 약하죠. 그러니까 1월, 2월 달에는 아주 약한 금이야. 1월 달, 묘월 달, 요 때는 아주
금이 있으면 그 금은 납과 같아. 그 높이서 그릇을 만들지 못해. 그러다가 이제 4월달부터 금이 열매가 이제 맺혀가지고서 4월달, 5월달, 2월달을 지내서 10월달이 오면은 이제 자기 계절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10월달에는 이제 금왕절에 온 거예요. 금이 왕한 계절에. 금이 이렇게 이제 왕한 계절에 이제 왔기 때문에 내가 경금신금이다. 그러면은 내가 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8글자 중에서 이 월지가 다른 것은 하나씩이라고 한다면은 이 월지는 기운이 3에서 5 정도에 더 힘이 강해. 그러니까 월지를 잡은 경금 신금은 거의 신강으로 가는 거야. 신왕으로 가는 거야. 신왕으로. 이렇게 이제 신왕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이 금이 많으면 말이죠. 10월달 이렇게 강한데 또 금이 뭐 여기 경신이 있고 여기 경금이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금이 너무 많아. 이게 금이 너무 많으면 이건 둥금이라고 그래. 예? 둥금. 둔왕금이단 말이야.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은요, 이렇게 금이 너무 많으면 이게 내가 이 금 때문에 흉한 거야. 그러면 이런 사람은 금 쪽에 좋지가 않아요. 금 쪽에. 금 쪽이면 뭐야? 너무 강해도 저기 이제 우리 육체에 금 쪽이 안 좋으니까 금은 폐거든, 폐. 폐가 안 좋아. 근데 이런 사람은 폐활량이 안 좋아요. 응? 그러니까 폐활량이 안 좋아서 이런 사람들은 등치는 막 이만한 사람이 노래 부르라고 하면은 목소리는 뭐 이렇게 나와. 이 폐활량이 안 좋아가지고. 응?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많지 않고 화가 충분히 나를 갖다가 정화, 병호 이렇게 있으면 이 정화가 여기에 뿌리 박고 여기 뿌리 박았으니까 신왕 관왕이거든. 그러면은 이 정화가 오화에 뿌리 박았으니까 이 금을 녹여서 그릇을 만든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릇이 됐으니까 뭐예요? 사람 구실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은 폐활량이 좋아요. 뭐 사람은 좀 꼭 그렇게 생겼는데 폐활량이 공덕사의 종소리 같이 쿵쿵쿵쿵 울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행사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부산에 오셨다가 비공개로 행사를 오셨어.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오셔가지고 그 행사 이제 뭐 그 보물전도 가시고 이제 저기 저 팔만 대장경도 이제 안내를 해드려서 가셨거든. 그래서 키가 작아 박 대통령이. 그래서 내가 일부러 옆에 가서 이렇게 서봤어. 내가 조금 더 큰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이제 방장 성철 스님을 뵈러 오신 거야. 근데 성철 스님이 지가 나 보러 왔으면 이 100년 하면 올라오라고 하라. 그게 그 큰절에서 이제 행사 주지 스님, 총무 스님, 뭐 재무 스님이랑 100년 하면 올라가서 큰 스님, 방장 스님 저기 박정희 대통령 큰절에 오셨는데 좀 내려오셔서 좀 만나시죠. 그러니까 지가 나 만나러 왔으면 이리 올라오라고 그러라. 안 내려오신 거야 성철스님. 그러니까 이제 박 대통령이 뵈러 이제 가려고 가자 그랬어.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준비를 안 하고 온 거야. 그 백년암까지 올라가는 길이 막 이 바위들이 많아가지고서 경호를 준비하는 건 어디서 뭐 총이 날라올지 몰라. 경호를 하는. 그래서 안 됩니다. 경호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안 올라간 거야. 그런데 이제 그 간음전에서 이제 그 삼직 스님하고 박 대통령하고 이제 거기서 차 이렇게 이제 드시는데 이제 그 뒤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차 끓였단 말이에요. 경호원들이 차 끓인 데로 옆에 터서 다 봐.
이게 뭐 혹시라도 근데 그 간암전에서 그렇게 키가 작은 양반이 목소리가 쿵쿵쿵 울려. 이게 그 역시 대는 다르더라고요. 이게 다른 사람 소리는 안 들려. 박 대통령 소리만 들려. 이 막 말씀을 하시면 그 키 작은 양반이 쿵쿵쿵쿵 울려. 그래서 내가 그 해에다 그때 내가 그저 키가 큰 스님 하나가 있었어. 2m 10인 같아. 그래갖고 내가 그 스님을 보면 이렇게 보면서 스님 왜 스님 됐어? 이렇게 키도 큰데? 그랬더니 밥 먹으려고. 그때는 밥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 밥 먹으려고. 그래. 아니 스님 저 농구 선수면 저기 괜찮을 텐데 내가 그랬더니 그래서 저기 내가 스님 박 대통령은 간암전에서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쿵쿵쿵쿵 밖에까지 울려 들리더라. 근데 스님은 목소리가 왜 이렇게 에에 이래? 그랬더니 얘 키만 크다고 큰 사람이 아니구만. 그러니까 키가 작아도 그 참 큰 사람들은 목소리부터가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정화가 5화에 뿌리 받고 이렇게 하각금을 하니까 이런 사람은 폐활량이 좋아요. 쿵쿵쿵쿵 울려. 노래를 불러도 굉장히 길어. 폐활량이 길어서. 그래서 10월달에 경금이 화가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만들면은 이런 사람은 내가 나도 왕하고 관도 왕하니까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해서 사랑구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월의 물은 이제 자기 뿌리 수원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동안 부모를 떠나 떠돌이 생활에서 무던히 괄씹었다가 이제야 자기 고향 부모님을 찾아 품에 안긴 어리한 아이와도 같은 여유와 넉넉한 심경일 겁니다. 자, 신월달의 수는 임수와 개수라 말이야. 금생수를 받으니까 이 수는 왕하죠. 수는 왕해. 그러니까 이렇게 수가 이제 이렇게 왕하니까 왕한 이 수는 지금 그러면 금수가 왕한 거야. 이렇게 금수가. 그러니까 너무 금수가 이렇게 왕하다고 하는 것은 가을에 너무 한냉습하다 이 말이에요. 한냉습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임수 개수가 신월이면은 많은 목화가 필요하죠. 많은 목화가 필요해야 이 임수가 수생목에서 목생화까지 이렇게 식재로 빠지면은 이렇게 목화가 충분해서 식재까지 빠지면은 내가 수생목 목생화까지 가거든.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다른 사람보단 두세 선을 앞을 먼저 내다보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금 6월 5시부터 9시까지의 초저녁 시간대 6월 음력 8월로 완연한 가을 정서쪽 방향 닭 새벽을 알리는 가축 씨암탉 또한 인간과 관련이 있으면서도 인간을 가까이 하지 않는 가축입니다. 완연한 가을입니다. 가을의 신선한 기운이 대지를 감싸고 들판의 모든 곡식은 완전한 결실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초목의 입장에서는 신월의 결실이 시작되어 6월의 마무리가 되는 것이며 인간적 입장에서는 인생의 최절정기에서 왕성한 활동을 통하여 얻은 안정과 평화를 중시하는 중년기를 지난 장년기를 뜻합니다. 양금 위에 모든 금석을 지칭합니다. 모래, 자갈, 조약돌, 금은 보석, 칼, 각종 금속기구 등 인간과 관련 있는 금의 물질을 총칭합니다. 총명하고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합니다.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과시욕이 강합니다. 성격이 깨끗하고 담백하며 보석처럼 빛이 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직선적 성격으로 인해 타인과 불화가 심하고 구설수가 따릅니다. 자기 가시욕과 색정이 강한 편으로 남녀 간의 구설이 많습니다. 집착력이 강하고 때로는 살기를 띠기도 하며 변덕이 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성정으로 인해 사고가 많습니다. 천간의 신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유금은
자, 유금은 음력 8월이죠. 음력 8월. 이제 8월이 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논밭을 밖에 보면은 허연 그 서리가 내려있어요. 그 백로. 백로. 이제는 기운이 이제 땅을 뚫고 나온 거야. 요 땅을 뚫고 이제 기운이 올라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양 기운이 둘 뿐이 안 남았어.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면은 허연 그 논밭에 서리가 내리고 있는 계절. 그러니까 이 그 한기는 요 한기는 요 신금보단 강해요. 유금이 그 가을 겨울에 내뿜는 그 차가운 그 기운은 유금이 강하다 이게. 그러니까 요 유금은 신금은 안에 물이 들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신금은 신경 임무에서 이렇게 물이 들어 있는데 요건 없어. 요 신경 금만 들어 있어. 신경 금만 들어 있어. 그러니까 요거 신금은 내가 요 금생수를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 유금은 요 신금은 내가 금생수 하니까 내가 받으면은 남에게 베풀 줄도 알아. 근데 이건 유금은 받아먹기만 하고 내가 베풀 줄이 약해. 요 신금보다는. 이제 이것이 이제 금생수가 되려면 사회적 근국이 되면 금생수가 돼요. 국을 이루면은. 그래서 이게 주위에 만약에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금이니까 금생수 해주겠지. 이렇게 만약에 내가 이제 이게 물이 필요해. 임수라 개수가 물이 필요한데 유금이 와. 그러면 임수 개수가 입이 찢어져. 야, 저 금 온다. 금생수 해주겠지? 그래서 이제 딱 기다렸는데, 금생수를 안 해주고 여기 있는 물까지 지가 갖다가 지가 다 목욕해버려. 그 물이 더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유금, 임수 개수가 이거 신금이 아니네? 요 신금은 금생수를 해주는데 이건 금생수가 아니라 여기 있는 부족한 물까지 지가 갖다가 다 세수하고 지가 다 목욕해버리네? 그러면 이제 이게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요 유금은 금생수가 잘 안 돼. 이거는 금은 금인데, 금은 금생수가 해야 하는데 왜 금생수가 안 되냐? 그 속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지의 사회적 근국이 되면 금생수 같아요. 국을 이루면. 크다. 6월의 목의 상태. 6월의 목은 죽음을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강철이에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한 방울 물도 없는 상황이니 그대로 찬서리를 맞고 죽는 수밖에 달리 묘수가 없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물이 와서 뿌리를 적셔주는 일이고 불의 온기, 열기가 와서 찬서리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간목이나 을목이 있는데 요거 신금은 요 신중에 임수가 있으니까 금생수 수생목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안 돼. 이거 그냥 그대로 그냥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간목 을목이 6월달이면 아까 백로 서리가 내린단 말이에요. 다 시대로 죽는다고 이게. 그러면 이제 간목 을목이 살라고 그러면은 이제 수가 있어야죠. 수가. 또 숨어 있어서 되지 않아. 이게 서리가 차가운 계절이니까 화가 있어야 돼. 화가. 이렇게 화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 간목 을목이 이렇게 뿌리가 있다 이거. 뿌리가
가빈, 뿌리가 있어. 그러면은 이걸 친단 말이에요. 유금이 이렇게 친다고. 그러면은 이 간목골목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다 뿌리를 받고 있는데 인, 갑, 병, 무, 유, 신, 병 이렇게 있는데 갑경충 때려버리거든. 병신합. 경금이 간목 때리고 요 신금이 태양 불을 갖다가 딱 잡아버리니까 간목도 작용이 안 되고 병화도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옆에 오화가 있으면 괜찮아요. 오화가 있으면 이것은 그냥 녹여버려. 그 금의 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오화가 있으면 이건 금으로 한번 물러보는 거야. 그러면 수생목 이렇게 되는 거고 오화가 사주를 조호를 시키니까 그러면 이때는 가을에 간목, 큰 대덕구가 살아있는 간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6월 달에는 저기에 살아있는 나무다 보면은 수가 있어야 되고 가을에 백로가 내리는데 수가 있어도 그 간목을목이 잘 자랄 수가 없어요. 화가 있어야 돼요. 화가 있어서 조호를 시켜야만이 그 나무가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6월의 화의 상태, 봄의 불은 두려워하면서도 가을의 불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불의 위력이 약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가을의 금이라면 여간 힘이 있는 불이 아니고서는 다루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가을의 금이 불을 보면 피식 웃으며 무시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6월의 불은 체면 구겨지기 전에 조용히 봄을 기다리던지 아니면 많은 나무를 구한 다음에 비로소 금에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병화. 병화 정하면은 금은 이제 강하고 화는 약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겨울에는 봄, 여름은 병화의 계절, 가을, 겨울은 정화의 계절. 그래서 이제 이 6월 달에는 정화가 좋죠. 정화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6월 달이니까 이 정화도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간목이 있고 여기에 뭐 이렇게 경금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요 가을의 간목은 이게 아주 큰 대들보란 말이에요. 큰 대들보는 그냥 갔다가 하면은 이 정화불이 꺼져버려. 목다 화식이 돼. 그래서 이제 그냥 가을에는 이 큰 대들보니까 이 큰 나무란 말이에요. 큰 나무를 갖다가 저 촛불인데 촛불인데 이 큰 나무를 놓으면은 이게 목이 많아가지고서 화식이 돼버려. 불이 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금이 있어서 갑경충 요 큰 대들보로 도끼로 잘라서 장작나무가 돼가지고서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이 정화가 요 강한 금을 내가 녹여서 그릇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길하죠. 금도 요 금 재성도 강하고 인성도 강하니까 이렇게 이제 벽갑 생활을 해서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실권자들이야. 실권자라고 하는 것은 같은 부서에서 그 과장보다도 더 높은 국장이 있는데 국장은 텔레비에 안 나와. 과장이 나와서 모든 걸 다 설명하고 이래. 실권자. 그 다음에 6월의 토의 상태. 6월의 토는 이미 금에게 상당한 기운을 빼앗겨 영양분 없는 푸실푸실한 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제 휴식기에 들어가서 보약을 먹으면서 몸보신을 해야 봄에 자식들 먹여 살리지 않겠습니까? 자, 6월 달에 무토나 요 기토라고 하면은 약해요. 요 토는 요 금을에 오면 토생금대가 힘을 뺏기니까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약하니까 화가 있어서 화생토를 해줘야 내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6월달에 가장 지금 나쁜 것이 뭐냐면은 6월달에 지금 천지가 이제 전부 음기운으로 천지가 지금 이렇게 한냉해지고 가고 있는데, 한냉하고 습해, 한냉하고 습한 이 계절로 가고 있는데, 이때에 금수가 더 있으면은 6월달에 금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사주가 한냉하고 습한 거예요. 한냉하고 습한 거예요. 그러면은 요 차갑고 냉하고 습한 기운을 제거하는 것은 이 토예요. 근데 내가 이제 6월달에 금 기운이 강하니까, 힘이 약하니까 그 일을 하기가 힘이 버거워. 그래서 화가 있어야 내가 요 차갑고 냉하고 습한 것을 제거할 수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이게 제거해주면은 이제 이렇게 조우가 형성되는 거죠. 화가 있어서 사주 조우를 하고, 그러면은 사주가 조우가 형성됐다. 뭐 조우가 형성되면은 일단은 흉보다는 길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6월의 금의 상태. 6월의 금이라면 그 강도에서는 아무도 상대가 안 될 것입니다. 마치 새를 자르는 절단기계처럼 강력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불이 아니고서는 차라리 물에게 다스리도록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6월의 금은 최강입니다. 자, 6월달에 금이 가장 60갑자 중에서 제일 강한 기운이 요 유금이에요. 요 신금. 이거 신유일주. 신일주가 신유다. 그러면 이건 뭐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 꺾으려고 하면 안 돼. 이건 60갑자 중에서 가장 고집이 강한 거예요. 신유. 그러면 그게 다른 거 자, 오, 묘, 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런 글자들은 주위의 기운이 강하면 변해요. 요 유금만 안 변해. 가장 강해, 이게. 그래서 그냥 6월 달에 이렇게 경금, 신금이 있다 그러면은 금 기운이 최강이다. 최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최강이면은 너무 강한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만도 못해. 그러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공자님도 그 유와 사한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유는 좀 부족하고 사는 좀 지나치다. 그러면 사는 더 너무 아는 것이 너무 지나치고 유는 조금 부족하고, 그러면 사가 더 낫다는 말씀입니까? 지나친 건 모자란 것만 똑같은 거다. 이게. 이렇게 너무 지나친 것은 부족 과불급에 해당하는 거죠. 너무. 그럼 이렇게 지나치다는 것을 왜 안 좋냐? 자, 금이 너무 강하면은 무엇을 칩니까? 목을 쳐버린단 말이에요. 금극목. 응? 목을 쳐. 그러면 금한테 목은 뭐예요? 금한테 이 목은 재물이야, 재물. 남자 같으면 이 여자, 현실. 이것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게. 응? 현실, 재물, 이것이 다 깨지면 뭐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재물이 다 깨져버리면은 요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것은 너무 강한 것은 중화를 이루어야 돼. 중화를. 그래서, 요것은, 금이 강한 만큼 화 기운도 강해야 돼. 화도 왕해야만이 요걸 녹여서 그릇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게. 그러면은, 화가 강하려면 지가 화만 있어봤자
연료가 없으면은 화만 많이 있어봤자 크게 불기운이 강하지가 않아요. 연료가 있어야지, 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는. 그럼 이때 목이 있어야 이 화도 강한 거거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것을 충분히 녹이면은 요거 목은 재물이니까 재물도 좋고 화는 관이니까 명예벼슬도 좋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은 이렇게 금이 강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제 녹이는 방법이 있고 금이 이렇게 강했을 때는 수가 많아가지고 수기운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수기운으로. 수기운으로 이제 이렇게 빼서 저 금을 갖다가 깨끗하게 씻어서 주옥을 만드는 그렇게 해서 길하게 드는 방법이 또 있다. 그 다음에 6월의 수는 강하기가 금보다 한 수 위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금이 가장 왕성한 계절에 태어난 물은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토로서 수를 다스리겠다고 덤벼도 토생금이 되어서 금은 다시 물을 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수는 더욱 강해지는 것이니 6월의 수는 매우 강합니다. 자, 내가 임수나 개수야. 그러면 6월달이니까 계속해서 금생수를 받는 거니까 수 기운은 계속 강해지죠. 수는 자꾸 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왕해지는 것은 일단은 6월달에 임수 개수가 많은 것은 금수가 왕하다는 얘기예요. 금수가 왕하다는 것은 뭐든지 조우가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너무 춥고 냉하고 습하고 이럴 확률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토도 조토, 습토가 아니고 이 조토와 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사주가 조우가 골라 맞아가지고서 목과 토금수가 잘 맞아야 사주가 몸도 건강하고 성격도 원만하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오늘 여기까지만.